지난 영상에서 볼트를 설치했으니 이제 게임의 기능을 코드가 아닌 시각화된 도식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각화된 도식을 볼트에서는 그래프라고 부르고 이 그래프의 종류에는 스테이트 그래프와 플로우 그래프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플로우 그래프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플로우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유니티 C# 스크립트에서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을 그래프 형식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플로우 그래프에서는 조건에 따른 분기, 반복, 수학 공식과 같은 논리를 이용해서 흐름에 따라 플로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순서로 만들어야 하는지 생각해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럼 플로우로 간단한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로우 그래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게임 오브젝트에 플로우 머신이 필요합니다.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나서 Add 컴포넌트를 누른 뒤 플로우 머신 컴포넌트를 찾아서 붙여줍니다. 그러고 나면 Variables 컴포넌트와 플로우 머신 컴포넌트가 부착됩니다. Variables 컴포넌트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플로우 그래프나 스테이트 그래프에서 사용될 변수를 저장하는 데 쓰이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플로우 머신 컴포넌트는 작성한 플로우 그래프를 동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플로우 머신에 플로우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플로우 매크로 에셋을 만들어서 플로우 머신에 넣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소스를 인베드로 바꿔서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매크로와 인베드의 차이점은 재활용의 여부입니다. 매크로는 그래프를 에셋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다른 머신에서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베드는 그래프를 플로우 머신에 바로 저장하기 때문에 따로 재활용할 수 없고 그 씬에서만 한 번 사용되는 기능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이렇게 인베드로 만든 그래프도 나중에 다른 씬에서 필요해져서 재활용을 해야 할 때가 발생할 겁니다. 그럴 땐 굳이 플로우 매크로를 새로 만들어서 똑같은 플로우를 만들 필요 없이 플로우 머신의 컨버트 버튼을 눌러주면 인베드로 만들어둔 그래프를 매크로로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뉴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라는 이름의 플로우 매크로를 만들고 에딧 그래프를 눌러서 그래프 에디터를 엽니다. 그럼 이제 생성한 테스트 플로우 매크로에서 간단한 로그를 출력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성된 그래프를 보면 스타트 이벤트와 업데이트 이벤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타트 이벤트는 이 플로우 머신이 활성화되고 난 직후 아래쪽에 있는 업데이트 이벤트가 실행되기 전에 한 번 실행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이벤트는 플로우 머신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몇 프레임 호출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럼 빈 영역에 우클릭해서 디버그 유닛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벤트, 함수 호출, 흐름 제어 등의 동작하는 하나의 블럭을 볼트에서는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비주얼 스크립팅 툴에서는 노드나 액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버그 로그 유닛을 추가하고 스타트와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메시지 포트를 클릭해서 끌어다 놓으면 메시지 포트 타입에 맞는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유닛 리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스트링 리터럴을 선택한 뒤 스트링에 스타트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업데이트 함수에서도 디버그 로그 유닛을 만들어서 업데이트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추가로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유닛을 그룹으로 묶을 수 있게 됩니다. 그룹으로 묶은 유닛은 그룹을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게 되며 그룹의 이름을 주석으로 삼아서 이 그룹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세팅이 끝나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게임이 실행되는 순간에 스타트 이벤트가 실행돼서 스타트 로그가 나온 뒤에 업데이트 이벤트가 계속해서 실행되면서 업데이트 로그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는 그래프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트의 플로우 그래프에서 기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반복 작업을 처리하는 반복문과 분기를 다루는 조건문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가보겠습니다. 먼저 반복문으로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더해서 출력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만든 유닛들은 삭제하고 그래프의 빈 공간에 우클릭해서 Variables, Flow, Set Flow Variables를 선택해서 Set Variables 유닛을 만듭니다. 이 유닛은 이 플로우에서만 임시로 사용할 변수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됩니다. 비어있는 주황색 포트에는 지금 생성한 변수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토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녹색 포트를 끌어서 int 리터럴을 생성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든 플로우의 토탈 변수는 int 타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반복 작업을 처리하는 반복문을 만들기 위해서 set variables의 진행 포트를 드래그해서 for loop를 검색하면 반복문 유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성된 for loop 유닛을 보면 매개 변수 포트에 first, last, step 포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irst는 인덱스를 몇부터 시작해서 반복할 것인지, last는 인덱스가 몇이 되었을 때 반복을 끝낼 것인지, 그리고 step은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인덱스가 몇씩 증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각 포트의 값들은 다른 유닛에서 끌어다 넣을 수도 있지만 포트 옆의 입력 필드에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입력되어 있는 first 0, last 10, step 1인 상태에서 반복문을 동작시키면 인덱스가 0으로 시작해서 한 번 반복할 때마다 1씩 증가해서 10이 되면 반복을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즉, 한 번 반복될 때마다 인덱스가 0, 1, 2, 3, 4, 5 이렇게 증가하고 9까지 동작하면서 바디 방향의 그래프를 동작시키고 마지막으로 인덱스가 10이 되면 exit 방향으로 그래프가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1부터 10까지 반복시키면서 숫자를 더할 계획이기 때문에 first는 1, last는 11, step은 그대로 1로 입력해줍니다. 이어서 바디 방향의 그래프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바디 방향의 그래프에서는 1부터 시작해서 루프마다 1씩 증가하는 인덱스를 토탈 변수에 더해줘야 합니다. 인덱스 포트를 끌어서 add 유닛을 추가해줍니다. 그러면 인덱스의 값은 a 입력 포트로 들어가고 b 입력 포트에는 1이라는 상수가 들어있습니다. 이 b 입력 포트에 토탈 변수를 넣어줘야 합니다. b 입력 포트를 끌어서 유닛 메뉴가 뜨면 검색창에 get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get total 유닛이 검색됩니다. 이 유닛을 추가하면 토탈 변수를 가져와서 더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합쳐진 값을 다시 토탈 변수에 저장해주기 위해서 바디의 진행 포트를 끌어 set flow variables 유닛을 추가하고 변수 이름에 토탈을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add 유닛의 결과값을 내주는 a 플러스 b 포트를 끌어 set variables의 초록색 입력 포트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반복문의 매 반복에서 나오는 인덱스 값을 더해서 토탈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exit 방향 그래프에 debug log 유닛을 추가하고 get variable의 출력 노드를 끌어 debug log 유닛의 메시지 포트에 연결해주면 반복문을 돌면서 더한 인덱스 값이 출력될 겁니다. 1에서 10까지 더하기로 했으니 이 그래프가 제대로 작성되었다면 결과값이 55가 나올 겁니다. 게임을 플레이시켜보면 로그가 55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문을 훌륭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건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조건문의 예시로는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랜덤으로 숫자를 뽑아서 50 이상이면 앞면, 50 미만이면 뒷면이라고 출력하는 동전 던지기 같은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스 키를 입력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빈 그래프에 우클릭해서 유닛 리스트 메뉴를 띄우고 이벤트, 인풋, 온 키보드 인풋을 선택해서 키보드 입력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키 포트에는 스페이스, 액션 포트에는 다운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온 키보드 인풋 유닛의 진행 포트를 끌어서 랜덤 레인지 유닛을 추가하고 민 포트에는 0, 맥스 포트에는 100을 입력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랜덤 레인지 유닛에서는 0에서 99 사이의 숫자를 돌려줄 겁니다. 이제 여기서 받은 숫자가 50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력 포트를 끌어서 greater or equal 유닛을 추가하고 b 입력 포트의 값을 50으로 바꿉니다. 이 greater or equal 유닛은 두 값을 비교해서 참 혹은 거짓의 논리값을 가지는 부울 타입의 결과를 돌려줍니다. 이 값을 조건문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조건문 유닛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닛 리스트 메뉴에서 브랜치를 검색하면 됩니다. 브랜치 유닛에서는 입력 포트로 받은 부울 변수의 값이 참이면 true 방향으로 그래프를 작동시키고 거짓이면 false 방향으로 그래프를 작동시킵니다. 랜덤으로 뽑은 숫자가 50 이상이면 true니까 true 그래프에서는 디버그 로그로 스트링 리터럴 앞면을 출력하게 만들고 50 미만이면 false 그래프에서 뒷면을 출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프를 모두 작성하고 나면 게임을 플레이시키고 스페이스 키를 눌러봅시다.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서 랜덤에서 얼마의 값이 나와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흐름이 보이고 그 결과는 콘솔 뷰의 로그로 출력됩니다. 여기까지 볼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플로우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필요한 유닛을 찾아서 만들고 일일이 포트를 연결해주는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게 작업 속도가 훨씬 빠를 겁니다. 하지만 타이핑된 코드에서 흐름을 읽기 어려워하는 디자이너나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코드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이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볼트를 배우는 디자이너나 아티스트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은 볼트가 아무리 코드를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만들어준다고 해도 기능을 만들기 위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유니티 엔진에서 제공되는 것이며 대부분 코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이 유니티 기능 중에 어떤 파트에 속하는지, 코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볼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플로우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볼트 영상에서는 볼트의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